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충 세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충 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A에서 P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맞죠?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가 A에서 P로 가는 거 하나, 둘, 세 가지가 되죠. 맞습니까? 자, P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돼요. 제가 일러스트로 한 땀 한 땀 그린 그래프예요. 진짜야. 뭔가 점이 크잖니? 내가 그래서 그래. 자, 얘들아.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야. 자,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3 곱하기 2, 3 더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6가지라고 말하겠죠. 맞습니까? 자,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데 2 곱하기 4겠네요. 똑같은 방법에 따라서. 자, 그럼 총 가지수는 6 더하기 8, 14가지, 6 곱하기 8, 48가지. 둘 중에 뭐예요? 더하기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자, 거꾸로 묻겠습니다.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합니까?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합니까? 이게 70%예요. 언제 곱해요? 동시에. 오케이? 동시에라고 한 거예요. 자, 언제 곱합니까? 동시에 일어나면요. 동시는 뭐예요? 진짜 동시는 뭐예요? 동시에 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요. 이 책 쓸 때 8종 교과서를 다 뒤져갖고요. 뭐라고 쓰는지 다 검주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곱하는 거 잇따라 일어나면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알죠? 잇따라. 오케이? 있다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 무슨 말이야?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뭔지 알겠어요? 연속적으로. 자, 동시랑 연속적이랑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하셔야 돼. 자, 잠깐만요. 주사위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몇 가지? 6가지. 동전이 있어요. 눈의 수 몇 가지? 2가지. 자, 주사위와 동전이 만드는 총 경우는 12가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주사위가 1, 2, 3, 4, 5, 6. 동전이 앞뒤니까 1 앞, 1 뒤, 2 앞, 2 뒤. 그쵸?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6 곱하기 2, 12가지. 타닥 던지면 동시야? 0.1초 차이로 던지면 동시야 아니야? 내가 이런 거 갖고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 동시는 반드시 시간적인 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동시라고 많이 하는데 틀리진 않았어요. 동시에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잇따라 연속적으로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들아 그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야. 티셔츠가 3개가 있고 바지가 2벌이 있어. 그치? 티셔츠가 3개가 있고 바지가 2벌이 있다? 만들 수 있는 착장이 몇 가지야? 티셔츠 3개, 바지 2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착장은 6개라고 할 거야. 그치? 그치? 그럼 동시에 입어서 6개야? 연속으로 입어서 6개야? 그렇지 않잖아. 그치? 이해돼? 오케이? 자, 티셔츠 A, B, C가 있고요. 그쵸? 바지 1, 2가 있어요. 자, 티셔츠 A당 바지가 2개가 매칭이 되고요. 너도 2개가 매칭이 되고요. 너도 2개가 매칭이 되네요.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뭐예요? 퍼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잖아. 퍼가 뭐죠? 퍼 몰라요? 아, 난 이래서 고일들이 좀 그래. 뭐뭐당 한 개 뭐 이런 거. 자, 봐봐. 똑같아. 뭐야? 이거 길 하나당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이거 길 하나당 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 이거 길 하나당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야? 퍼가 들어가면 역시 또 뭐야? 곱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A에서 P로 가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요.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집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집합을 하고 와야 돼, 사실은. 이게 집합 뒤에 있어야 맞는 교육과정인데 양 때문에 조정한 건데 그럼 집합을 땡겨야지, 인간들아. 집합이 뭔지야. 집합과 그게 논리적 사고거든. 자, 그래서 논리곱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논리곱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뭐야? 키워드 AND예요. 뭐뭐와 뭐뭐가 일어나면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덧셈은 얘와 대립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야? A, B로 동시에 가나? 아니죠.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어디로, P로 가거나 어디로 가야 돼? Q로 가거나 하셔야 되죠. 됐어요. 자, 뭐예요? 언제야? 또는 돼요. 자, 잇따라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면 돼요. 자, 잇따라 연속적으로 per and 뭐야? 반드시 일어나면 얘고요. 선택적으로 일어나면 얘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뭐야?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뭐예요? 반드시 가야만 한다면 그게 and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야?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뭐 하시는 거야? 선택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곱하기는 반드시 필수적, 동시에 연속적, 교과서에 잇따라라고 써있고 per and의 키워드이고요. 더하기는 선택적,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또는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같이 써놨어요. 곱하기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나누기가 돼요. 덧셈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빼기가 돼요. 그럼 언제 빼고 언제 나누는지도 알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다 포함되면 뭐 하면 돼요? 나눠버리면 되고요. 몇 가지만 포함되면 뭐 하면 돼요? 빼버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제거하는 것은 뭐야? 역연산인 나눗셈과 뺄셈으로 계산하고요. 매 경우 중복이 발생하면 나누기죠. 당연히 매 경우에도 발생하니까 퍼 뭐뭐당 다 발생하면 나눠버리시면 되고, 오케이? 몇 가지만 중복을 제거하면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 뭐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 얘네가 자리를 바꿔 선다는 거예요. ABCD가 이렇게 서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아하, 그냥 2번 문제 가지고 갑시다. 2번 문제 가지고 갑시다. 1, 2, 3, 4, 5. 얘네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건데,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칩시다. 5번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어요.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5가 오나 전부 같은 경우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전부 같습니까? 근데 이 같다라고 물을 때에는 좀 이 질문의 어떤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5가 오나 다 다르긴 하죠. 1이 아니 100으로 시작하는 거가 200으로 시작하는 게 같아요? 같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야? 개체, 각각의 개체. 1이라는 개체, 2라는 개체, 3, 4, 5라는 개체는 당연히 다 다른데, 그렇죠? 근데 뭐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냐면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5가 오나 우리는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뭐야? 5가지라고 한 방에 퉁쳐서 계산하겠다는 건 누가 오든 간에 동등한 입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동등성이라고 쓰는데 누가 오든 동등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5가지라고 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대강 이해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벽이네요. 자, 좀 이론적으로 약간 날카롭게 들어가더니 벽이 생겼어요. 분명히 한번 하셨을 텐데. 자, 봐봐요. 내가 1, 2, 3, 4, 5가 있어요. 내가 얘를 짝수를 만들려는 짝수의 개수를 세자고 하자고요. 자, 짝수의 개수를 세자고 할 때에는 여기에 누가 와요? 2 또는 4가 와요. 그렇죠? 자, 2 또는 4가 오고 1하고 3하고 5는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렇죠? 그러면 2가 올 때랑 2가 왔다고 치면 하나, 둘, 셋, 4개죠. 그렇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1, 3, 4, 5가 돼요. 그렇죠? 자, 4가 오면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1, 2, 3, 5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뭐뭐 2로 끝나나 뭐뭐 4로 끝나나 당연히 개체, 눈에 보이는 형태는 뭐야? 다르죠. 이해됩니까? 숫자 1, 2, 3, 4, 5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떤 것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2가 오면 나머지 4개가 여기 올 수 있어. 오는 숫자는 각각 다르지만 4개가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머지 4개라고 할 때 이 4개라는 것의 각각의 개성들이 존중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1이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오든 뭐야? 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로 그냥 세는 거예요.
4개라는 걸 갖고 셀 수 있어요. 4개가 오는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고 하면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2, 4와 1, 3, 5가 여기 오는 상황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묶어서 다 같이 개수를 세지 않는다고요. 자, 이게 더 어려우시면 이것도 있어요. 자, 0, 1, 2, 3, 4라고 합시다. 자, 아마 이것도 한 번 정도는 푸신 분들은 이게 이걸로 만드는 세 자리 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죠?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여기 4개가 올 수 있어요. 여긴 또 몇 개가 와요? 4개가 온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세 자리 수기 때문에 여기 0이 못 오잖아요. 그쵸? 근데 0은 0이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로 만드는 짝수 세 자리라고 합시다. 이러면 좀 더 분명히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랑 와요? 0하고 2하고 4가 오거든요. 0, 2, 4 오는 경우 세 가지로 세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0이 올 때랑 2, 4가 올 때는 서로 다른 상황이 생겨요. 근데 2, 4가 오는 상황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뭐하다고?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개체, 즉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써진 것이 다르다 같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우의 수가 같다, 뭐 상황이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같다라고 쓰고 보통 2가 오나 4가 오나 같다 이렇게 보통 그걸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0이 오게 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1, 2, 3, 4 몇 가지가 와요? 4가지가 오지만 얘가 2, 4가 오면 2가 왔다고 치면 뭐야? 0, 1, 3, 4가 되죠. 역시 여기는 뭐야? 0이 못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두 개가 어떤 상황이든가 다른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와 4는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왜죠?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을 뭐야? 동등성 혹은 동일하다라고 놓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푸실 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어려우시거나 하실 때 자, 봐요. 세 자리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5가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5가지라고 퉁쳐서 쓰는 건 1, 2, 3, 4, 5가 다 어떻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오든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같다라고 할게요. 누가 오든 같으니까 너에게 뭐야? 뭐 왔다고 치시고 지우시고 그냥 카운팅 하시면 돼요. 그대로. 뭔지 알겠어요? 야, 2가 아니라 1이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근본적인 거 아직도 이해 못한 거예요. 뭐야? 2가 오나 1이 오나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뭘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지우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경우의 수 문제 풀이의 기본이에요. 자기가 그냥 뭐가 왔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걸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5가지 오는 거고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1이나 3이나 4가 오나 같으니까 뭐야? 4가지 올 수 있고 그냥 너 아무거나 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몇 가지 와요? 눈앞에? 3가지가 온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각각의 숫자를 쓰는 방법하고 곱하기니 더하기 쓰는 방법도 배우신 거죠. 곱하기는 왜? 너 도 오고 너 도 오고 너 도 와야 하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오나 같은 상황인가 다른 상황인가를 구분하는 게 대분류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래서 142페이지에 각각의 개체가 같다는 게 아니라 뭐다? 상황이 동일하냐라고 한 거고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건 number of cases, 실제 벌어지는 사건 개수,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개수, 나열된 배열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의 개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게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맞죠? 이해돼요? 자, 그럼 얘 하나당 몇 개를 만나요? 3개를 만나죠. 그래서 per하고 우리가 뭐뭐 당일 땐 곱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A, XB, XC가 뭐야? 다 다르다고 보지만 우리가 얘를 뭐라고 계산할 거야? 2 곱하기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건 X가 고르나 Y를 고르나 어떻게 돼?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등성.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얼마가 돼? 6가지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자, 너는 이거 하나당 몇 개를 우리가 계산하게 돼요? 2개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뭐야? 3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시겠죠? 그럼 뭐야? 2 곱하기 2가 될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럼 쭉 전개된 거에서 그냥 더하기니까 중복된 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어? 너는 10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이거 된다고 해서 2의 제곱계가 아니죠. 그렇죠? 왜죠? 중복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1, 2번과 3번이 차이가 생긴 거고 여러분은 3번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런 걸 변형할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죠. 얘를 뭐 하셔야 되겠어? 전개하셔야 되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뭐가 중복된 거야?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BA가 중복된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A-B, A-B가 돼서 AA 2 곱하기 2가 아니라 AA, AB, BA, BB가 되는데 AB와 BA가 뭐야? 중복이 생겼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야? 중복이 생기는 걸 뭐 하셔야 돼? 다
풀어헤치시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너도 인수분해 전개하시면 z제곱은 xy, yz, zx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3개, 이거 하나당 이거 6개니까, 그쵸? 36이 18이 될 거고, 당연히 얘와 얘 사이엔 중복되는 게 없겠죠. 알겠습니까?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낼 수 있다니까. 여기 AB 꽂아놓고, AC도 꽂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BA 꽂아놓고, 아니지. CA 꽂아놓고, 아니다. CB 꽂아놓고, 뒤에다가 A, BBC, A, BBC, B의 제곱 꽂아놓으면, 이러면 이제 뭐가 돼? 아이, 여기다 섞어서.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 뭐가 되는 거야? A, BBC가 되는 거잖아. 그치? A, B, B, C, A, B제곱 C. 이렇게 하면서 또 뭐가 되겠어? A, B, B, C가 되겠네. 이런 거 중복 나오겠네. 그치?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한계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다음이요. 카운팅하는 방법 143페이지. 자, 세는 방법이고요. 경우의 수는 말했지만 어떤 방법을 배우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아마 언어를 쓰시기를 바라고, 제가 확통 때까지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론이랄 게 별로 없고 이런 거예요. 세는 방법 같은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대분류, 일단 세고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경우를 분류한 후 카운트한다는 건데, 그거는 219번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각각 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세는 방법을 배우는 문제들을 배치했거든요. 두 번째 이제 사전식별법이라는 거 부르는 것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끝에서 끝이에요. 끝에서 끝을 생각해라. 이쪽 끝과 이쪽 끝의 바운드를 생각하면 가운데는 알아서 구해지거나 빠짐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수형도 그리고 이제 제한사항부터 고려하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하시죠. 자, 두 종류 주사위 A, B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하고 6하고 더하면 8이 되네? 3하고 5하고 더할 수도 있고 6, 6도 있네? 이렇게 한 건 뭐야? 주사가 없죠. 그쵸?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뭘 하셔야 돼? 자, 주사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와? 1부터 6까지고 너도 1부터 6까지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럼 주사위 2개로 나올 수 있는 합이 얼마부터 얼마야? 2부터 10이야. 이런 게 제가 보통 끝에서 끝을 고르는 거예요. 제일 작으면 이거, 제일 크면 10이 나오죠. 끝과 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2, 3, 4, 5, 6 더하기 2, 3, 4, 5, 6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끝에서 끝이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계속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까? 끝에서 끝을 지금 잡은 거고요. 자, 눈의 수압이 4의 배수라 그러면 자, 보통 제가 하면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요. 자, 대분류를 하시고 뒤에 어딘가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고 네 번째 카운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쉬운 문제고요. 대분류가 보통 잘 안 되면 뭐가 되냐면 한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케이스를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대분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실 텐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카운팅하는 거예요. 보통 경우의 수가 그 배우는 것과 푸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진짜 기본기로 그냥 다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문제만 풀면 거의 마비가 되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자기가 원래 그냥 알고 있던 걸로 푸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고난도가 될수록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익힐 거고 카운트는 언제 하는 거야? 그냥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세는 거에 급급해 하시면 절대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쉬운 문제는 대분류가 바로 돼요. 그래서 이 대분류부터 하는 거예요. 대분류가 뭐냐면 눈의 수압이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4의 배수가 뭐뭐로 된다를 찾는 게 아니라 4의 배수가 되는 대분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언제 4의 배수가 돼요? A 더하기 B를 해서 얼마가 될 수 있어요? 4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얼마가 될 수 있어? 8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2가 될 수 있구나. 요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런 거야. 봐봐. A와 B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야? 1일 때 얘가 얼마가 돼? 3이 되고 2일 때 2가 되고 3일 때 1이 되니까 너는 세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건데 좀만 해보다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와. 봐봐. 얘가 2가 되면 얘가 얼마가 돼? 6이 되거든요. 그럼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요. 3이 되고 5가 되고 일일이 셀 필요 없어. 너 2부터 얼마까지야? 6까지라고 하면 돼. 왜지? 뒤에는 뭐 하는 용도야? 8을 그냥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뒤에 거 같이 세야 돼? 같이 셀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그렇지? 너는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몇 개? 5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은 6 더하기 6이니까 뭐야? 한 가지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거야. 이해하니? 대충 이해하시겠어? 뭐냐면 우리가 되는 거를 생각하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규칙성 같은 걸 추론할 수 있게 되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2부터 6까지 바운더리를 이걸로 잡으면 나머지 뒤에는 8을 자동으로 맞추면서 잡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몸에 익혀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한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20번입니다. 부정방정식 할 때에도 똑같이 나왔던 거고요. 일종의 부정방정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니까 뭐야? 양의 정수가 자연수잖아. 자연수 x, y, z의 쌍의 개수를 고려하래요. 그쵸? 자, 제가 부정방정식 할 때도 말했던 건데 이거 x부터 생각해요? y부터 생각해요? z부터 생각해요? x부터 생각하죠. 왜 x부터 생각하죠? x가 x라서? x가 커서요. 그쵸? x가 이미 몇 개가 들어가면 뭐야? 14를 다 차지하게 되니까. 제가 저번에 비유하기를 이사하는데 냉장고 침대부터 넣지? 그렇잖아요. 내 피규어가 어디 갈지 놓고 있는 거는 약간 고문관스럽죠. 그런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썼어요? 여항력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때에도 비슷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x가 얼마일 수 있니? x가 1일 수 있고요. x가 얼마일 수 있어? 2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x가 1이 됐다고 치면 자, 얘가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봐봐. 5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4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얘가 끝에서 끝이야. 제일 작으면 얼마가 되니? 111이 제일 작은 거 아니야? 끝, 이쪽 끝. 저쪽 끝을 생각하시면 111이니까 얼마야? 아, 너가 8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어? 14까지 가능했구나. 그래서 끝과 끝을 바운더를 딱 잡고요. 이렇게 쭉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은 풀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그치? 8, 9, 10, 11, 12 너무 많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를 이렇게 고정하시고 이제 y가 들어갈 거예요. y가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니?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얼마까지 되니? x가 1이면 넘어가면 9가 되잖아. 근데 z가 최대한 작아도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내 말 이해하시겠어? 그럼 y가 얼마보다 되니? 1부터 얼마까지 되니? 4까지 되겠네. 맞습니까? 자, 요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그림들, 이게 바로 수영도예요. 별거 아니야. 수영도라는 게 이제 뒤에 그릴 건데 얘들아, 수영도라는 게 별거 아니야. 수영도가 결국 뭐니? 수영도가 자, 형태야. 그치? 수는 뭐겠니? 물? 무슨 수겠냐? 손 말고. 이렇게 한국의 국어교육과 한자교육이 진짜 힘듭니다. 뭐죠? 가로수 할 때, 침엽수, 화료수 할 때 숫자는 무슨 수? 나무 숫자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았던 것 같은데 뻥이야. 자, 나무 숫자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라는 뜻이 알겠니? 자, 이게 왜? 이것도 별거 아니야.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거 왜 이러니? 11, 12, 13, 14로 쓰는 게 귀찮잖아. 그가 뭐야?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면 알겠습니까? 때때로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분기쳐서 수영도를 그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봐봐. 뒤에는 수영도 그릴 때 맨날 내가 하는 말이 뒤에는 그냥 짧게 쓸 수 있어. 뒤에는 짧게 쓸 수 있어. 왜냐면 봐봐. 왜냐면이 아니라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 내가 지금 교란순열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뒤에는 그냥 마지막 거는 왜냐면 한 방에 다 생각하면 혼란스럽잖아. 근데 앞에 거 하나 생각해놓고 마지막 2개 정도는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얼마가 돼? 7이 되잖아. 그럼 Z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니? 잘 봐, 다시.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7이니까 넘어가면 7이잖아. Z가 7 얘하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7. 이렇게 해도 돼. 뭔지 알겠어? 안 그러고 1, 다시 1, 2, 3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마지막 맨 말단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1이고 2야. 그럼 1하고 2니까 9고 넘어가면 얼마가 돼? 5가지. 5가지. 너는 몇 가지? 3가지. 너는 1가지가 되겠다는 거죠. 규칙도 느껴지나요? 얘가 2씩 들어가니까 얘가 몇 개씩 줄겠어? 2개씩? 줄어들겠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규칙도 추론할 수 있어. 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고 밑에 것도 너희들이 해보시면 되겠다. 이거 보통 어디부터 칠하니? A부터 칠할 거야. 그치? 한 100명 중에 그 진짜로 한 98명은 다 A부터 칠한다고 할 거라고. 근데 이유를 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개똥 같지만 되게 단순한 그 이유를 뱉는 거랑 그냥 괌으로 때리는 건 다르잖아. 왜 A부터 칠해? A가 뭐니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F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디부터 칠해? F부터 칠해도 상관이 없어. 왜? F는 아무도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즉 영향을 모두에게 주는 것과 영향을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은 뭐야? 사실 어디를 먼저 칠하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얘는 맨 마지막에 칠하셔도 되고 맨 먼저 칠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하시죠? 보통 여러분 창의력 수학도 다 하셨을 때 A에 몇 가지? 5가지가 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빨주, 노초,
파가 있을 때, 그치? 5가지고 올 수 있고 뭐 하나 지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너 빨간색 왔다 치시고,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와? 4가지 오고, 그쵸? 너랑 너랑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 와? 너는 3가지 오고, 너랑 너랑 피해야 되니까 3가지, 너랑 너랑 피해야 되니까 3가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안 푸시는 거를 나중에 추천을 드려요. 알겠습니까? 그 언제 이렇게 푸고 언제 이렇게 안 풉니까? 제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자, 왜냐? 이거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 틀릴 건데 화질 왜 이러냐? 알겠습니까? 자, 이거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푸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고 여러분은 안 틀리시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풀어봐 보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야, 이게 문제야. 일단 또는과 그리고를 제대로 정의하셔야 돼. 일단 1번. 또는과 그리고를 정리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얘를 진짜 존나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좀 괴로운데 왜냐하면 또는 그리고 포함 배제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경우의 수가 집합이 선행돼야 돼요. 집합이라고 부른 거 있잖아요. 집합과 명제의 그 집합 공통수학 퇴. 집합을 배우고 해야 돼요. 원래. 그래서 기존 교육과정은 집합 다음에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집합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또는 문제가 싹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또는을 배운 적이 있어요. 또는이라고 말하는 걸 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는 더하기고 그리고는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해야 한다 파예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감으로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얘들아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가게 보면 여기 이제 주인분이 계시잖아. 그 주인분에게 사과 또는 바나나를 주세요라고 했다고요. 사과 또는 바나나를 줘요. 나는 사과 또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 사지 말고 그러면 사는 건 돈이 있으니까 그냥 먹고 싶어. 너는 사과 또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사과 또는 바나나를 먹고 싶다가 사과를 줬어. 그럼 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욕구가 충족이 된 거 아닙니까? 경제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욕구가 충족이 됐어. 자, 바나나를 주면요.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렇죠? 사과를 바나나 둘 다 주면요. 충족이 된 거죠. 그렇죠? 2배로 줬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사과 또는 바나나라는 건 사과여도 오케이가 되고요. 바나나여도 뭐가 돼요? 오케이가 돼요. 사과와 바나나 둘 다 줘도 오케이가 돼요. 뭔지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 또는 바나나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과를 고르면 바나나가 안 골라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리고는 어때요? 사과와 바나나를 주세요라고 했어. 그럼 사과만 주면 돼? 안 되죠. 바나나만 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사과와 바나나 둘 다 줘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일단 1번이에요. 자, 그리고 요약적으로 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A합 집합 B. 저는 이거를 거의 안 보고 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합집합이에요.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해요. 교집합이라고 혹시 아예 안 봤어요? 아예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집합 아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여기도 봤죠? 방학 때 안 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공통수학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 윤쌤이 여기까지 나갔을 텐데. 합집합과 교집합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집합은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임이에요. 모임. 오케이? 자연수 그냥 자연수 집합이야. 그러면 이 집합은 1, 2, 3, 4 뭐 이런 걸 말해요. 알겠습니까? 홀수 집합이야. 그럼 뭐야? 1, 3, 5, 7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건데 그냥 간단해요. 오케이? 이런 건데 자, 합집합이라는 건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리시면은 얘가 돼요. 유니버스고요. U는 전체예요. 전체에서 A가 있고 A에 속하는 것이 있고 B에 속하는 것이 있으면 오케이? A 합집합 B는 뭐예요? 이게 A 합집합 B예요. 뭐예요? A에만 있어도 되고요. B에만 있어도 되고요. 혹은 A, B에 뭐야? 겹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교집합은요? 이거는 AX라는 것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집합을 속하는 X라는 원소는
어디야? A에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요. 그럼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교집합은 일말이고 합집합은 일말이에요. 자, 그러면 A와 B의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오케이? 자, 그냥 잠시 옆으로 셀게요. A에요 1, 2, 3, 4가 있어요. 자, B에는요 3, 4, 5, 6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얼마가 돼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거든요. 둘 다에 들어가 있는 거 누구죠? 3하고 4예요. 맞습니까? 막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예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에 있거나 B에 있는 건 뭐예요? 1, 2, 3, 4, 5, 6이에요. 두 번 써 있는 거는 한 번만 쓰는 게 집합이에요. 이유는 그때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즉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서 1, 2, 3, 4, 5, 6이라서 A만 보시면 1, 2, 3, 4, B만 봐도 3, 4, 5, 6이 돼요.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오케이? 자,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이걸 다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A 합집합 B에 속한 원소의 개수예요. n이 쓰이면 무조건 그냥 그 수학에서는 개수, 오케이, 넘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n의 합집합 B는 얼마가 되죠? 자, A가 4개고 B가 4개니까 합집합 하시면 8개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합집합 하시면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죠. 그쵸? 오케이? 합집합하면 6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에 속해 있는 거 더하기 B에 속해 있는 거에다가, 알겠습니까? 자, A에 속해 있는 거 더하기 B에 속해 있는 거를 더하세요. 이걸로 보세요. A에 속해 있는 거 더하기 B에 속해 있는 걸 더하시면 뭐야? 4 더하기 4가 되죠? 근데 어때요? 여기를 몇 번 세요? 2번 세죠? 여기를 2번 세니까 여기를 뭐 하셔야 돼? 한 번은 뭐 하셔야 돼? 빼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몇 번 셌어요? 2번 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예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고 무엇이 배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대강은 아시겠죠?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는이 나오면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키워드들은 다 적으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희들이 집합을 안 배우고 이걸 하니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집합을 좀 연습하고 기본기라도 내가 한 상태에서 좀 배우면 괜찮은데 그러면 또는은 언제나 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복의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는은 언제나 중복의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포함배제 원리를 잠깐만 좀 더 나가보면요. 좀 더 심하면 이런 거예요. A가 있어요. 자, B가 있어요. 자, C가 있어요. 이번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C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C에 있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되는 걸 수 있는데 그냥 하셔도 돼.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야.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를 했고요. 카운팅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것도 세줬어요. 자, C에 있는 것도 세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중복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A와 B에 있는 거 겹치는 거 빼고 B와 C에 있는 거 겹치는 거 빼고 C와 A에 있는 거 겹치는 거 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를 구한 거냐? 이런 게 이제 집합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디를 구하는 거냐는 건데 봐봐요. 자, 좀만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A를 세고 B를 세고 C를 셌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A랑 B랑 겹치는 거죠. 노란 것만 보시면. 그렇죠. 겹치는 거 한번 빼줘야 되죠. 아까도 봤지만 대충 그렇죠. 겹치는 거 뺐다고요. 자, B와 C를 겹치는 부분도 뺐어요. 미안해. A와 C가 겹치는 거. 그 다음에 B와 C에 겹치는 부분도 뺐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야? A와 B 겹치는 거 뺐고 B와 C 겹치는 거 뺐고 C와 A 겹치는 거 싹 뺐어요. 그렇죠? 자, 가운데에 집중하세요. 가운데만 보세요. 가운데만. 더하기예요. 여기만 보세요. 몇 번 더해져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지죠. 여기 보세요. 뭐예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졌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한 번도 안 더한 셈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셔야 돼? 한 번 나중에 갔다가 더해주셔야 된다.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예요. 별거 아닌데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내가 어디가 지금 중복대에서 세워져 있구나.
아, 내가 여길 구하면 저길 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또는이 애고요. 그리고가 애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생각 정도 하나만 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님들아, 이 223번 문제에서 또는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중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중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는 언제나 중복의 문제를 제기해요. 저라면 또는을 낼 거예요. 왜죠? 저라면 그리고를 안 낼 거예요. 왜죠? 또는을 물으면 자연히 뭘 물어요? 그리고를 자연히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또는이라는 글자를 보면 아, 중복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간단해. 뭘 세면데 우리가 이게 좀 쉬운 문제라서 그런데 제가 뒤에도 어려운 문제를 여기다가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배우는 게 그 좀 간단한 것들이어서 사태가 간단한 거. 근데 제가 그 확통 OS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 하나를 포함 배주로 되게 쉽게 푸는 걸 하나 해놨거든요. 왜냐면 애들한테도 그걸 익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 배지에 올릴 수 있으면 진짜 좀 되게 쉽게 풀 때가 많아요. 사고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체계적이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뭐 하시면 돼? 너는 2의 배수 구하시고요. 그냥 너 뭐 구하시면 돼? 3의 배수 구하시고 그쵸?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으시면 되는 거야? 또는이니까 2의 배수 이면서 3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겠죠. 2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건 몇의 배수가 돼요? 6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 그냥 이거를 기계적으로 구해서 기계적으로 빼면 돼요.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 자, 2의 배수 몇 개? 50이 하니까 25개가 돼요. 자, 3의 배수 몇 개? 16개가 돼요. 48이니까 곱하기 16 하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6, 7에 42, 6, 8에 48이니까 8개가 되므로 맞죠? 25 더하기 16 빼기 8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2, 4, 6, 8, 10, 12 3, 6, 9, 12 여기서 나오고 하니까 이걸 뭐야? 두 번씩 세니까 요거만큼 하나씩 빼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 그 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면 여사건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이름이 여사건이 아니야. 이름이 여사건이 아닌데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여사건은 없어. 그건 여사건은 저기 확률과 사는 건데 여튼 여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여집합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합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너희들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자, 봅시다. 그 다음은 교란순열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얘는 그냥 어디다 넣기가 뭐해서 넣은 거니까 좀 풀어봅시다. 근데 저는 얘도 그냥 얘 외우면 되거든요. 요 상황 자체는. 근데 요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애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 경우에서 볼 때 자유롭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봐봐요. 등번호가 1, 2, 3, 4인 4명이 이어 달리기 순서를 결정한대요. 4명 모두 자신의 등보와 달리는 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번은 등번호 1번은 첫 번째 순서로 달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자기 등번호랑 다른 순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비슷한 걸로 그런 게 있어. 우산이 4개가 있는데 각각 주인이 있어. 근데 각자 자기 것이 아닌 걸 들고 갈 이제 뭐 경우의 수 이런 걸 구하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순서예요. 1번은 첫 번째 순서로 달릴 수가 없고 2번은 두 번째 순서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3번은 세 번째. 즉 첫 번째 1이 올 수 있어요? 못 오고 2는 두 번째 못 오고 3은 세 번째 못 오고 4는 네 번째 못 온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의 이름을 교란순열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교란순열. 자기 것이 아닌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 뻔하죠. 자기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 것이 아닌 뭐 우산 찾기 뭐 이런 거야. 그다음에 무슨 완전 순열, 몽모르트 순열 뭐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교란 순열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봐봐요. 얘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수영도를 그린다요. 자, 왜냐?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영도를 여러분 좀 연구해 보자고. 잘 봐봐. 수영도 내가 그림 그려놨지 거기? 잘 봐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2하고 3하고 4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얘들아 2하고 3하고 4야. 좀만 너희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봐. 자, 2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1하고 3하고 4네. 맞죠? 이해돼요? 자, 봐봐. 1하고 3하고 4하고 여기 또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하겠어? 수영도를 그려야겠다. 1하고 3하고 4가 와요. 그쵸? 자, 수영도 그릴 때 팁인데요.
이거는 뭐 아주 자잘한 팁인데 아까 말했던 거야. 여기에 또 올 수 있는 건 뭐야? 2하고 1이 왔으니까 4하고 3, 뭐 이런 식으로 3하고 4, 뭐 이렇게 뭐 2하고 3하고 4가 아니지. 2 앞에 왔잖아. 그치? 2 앞에 왔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야. 자, 봐봐. 그럼 2, 1이 왔으니까 뒤에서 뭐가 남았어? 3, 4가 남고 4, 3이 남았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맨 뒤에 두 자리는 뭐야? 수영도에서 그냥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 내 말 뭔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잖아. 세 자리까지 한 방에 생각할래? 그럼 뭐 모으니? 이러면 좀 어렵다고. 근데 맨 뒤에 두 자리는 뭐야? 2, 1이 왔으니까 뭐야? 3, 4 안 되고 4, 3이 되네. 이런 식으로 맨 뒤에 두 자리 뭐 할 수 있어?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머리가 만약에 좋으시면 세 자리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전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멍청해서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올 수 있는 것만 쓸게요. 4, 3이 와요. 2, 3이 왔네요. 그럼 뭐야? 1, 4는 못 오고 못 오가요? 4, 1이 올 수 있죠. 2, 4가 왔네요. 남은 건 얼마야? 1하고 3이네요. 1, 3인데 3, 1은 안 되고 뭐가 와요? 1, 3이 올 수 있네요. 됐죠? 자, 다음이요. 3이 왔어요.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2 못 오니까 1하고 2 못 오고 4가 오네요. 그렇죠? 두 가지네요. 자, 3, 1이 왔어요. 남은 건 2, 4니까 2, 4는 못 오고 뭐가 와요? 4, 2가 와요. 자, 3, 4가 왔어요. 3, 4가 오면 뭐가 1, 2가 남았으니까 1, 2도 오고 2, 1도 오네요. 그렇죠? 1, 2도 오고 2, 1도 오네요. 맞습니까? 자, 4가 와요. 2가 못 오니까 얼마랑 얼마가 와요? 1하고 3이 와요. 4, 1이 오면 그 다음에 얼마가 와요? 3이 못 오니까 2, 3이 오고요. 4, 3이 오니까 1, 2와 2, 1이 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맨 마지막 말단만 세면 되잖아. 말단의 가지수만 세니까 몇 개가 돼요? 9개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4개가 교란순위를 치면 9예요. 그냥 9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9가 돼요. 왜냐면 요소가 5개잖아요. 요소가 5개면 제가 써놨는데 44개가 돼요. 그 0, 1, 2, 9, 44, 265가 요소가 늘어날 때마다야. 교란순위에 나온다. 그럼 답이 얼마야? 9야. 3개짜리는 2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알겠습니까? 3개짜리는 2야. 왜냐면 1, 2, 3이야. 그럼 뭐냐면 뭐밖에 없냐면 3, 1, 2하고 2, 1, 3, 2, 3, 1밖에 없어요.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3개짜리는 2개고 4개짜리는 9개고 5개짜리는 몇 개냐? 44개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하려면 뭘 하겠어? 당연히 얘밖에 없으니까 답은 굳이 씨발 이렇게 하면 이제 수학이 망하는 거야. 자, 여기 안을 생각해봐. 그래서 교란순열을 어떻게 풉니까? 수영도로 직접 세세요가 제 답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묘조의 규칙이 있지 않아요? 자, 얘는 왜 3개고 얘는 2개고 얘는 2개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씩 나왔거든요. 하나씩 나왔어. 근데 얘는 왜 2개씩 쌍으로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는 2개씩 나와요.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은 모를 수 있는데 이 차이는 자유로운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2하고 잘 봐요. 2가 여기 못 오죠. 2가 여기 못 오는데 2를 앞에서 뭐 했어요? 써줬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요? 자유로워져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여기에 제한 조건은 뭐냐고? 2가 못 온다야. 근데 2를 앞에서 사용해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가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니까 나머지가 다 올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이해하겠어요?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다시 해볼게요. 세 자리예요. 오케이? 세 자리 만들어야 돼요. 짝수야. 세 자리 짝수.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얼마? 0하고 2하고 4죠. 근데 좀만 공부해보면 0 올 때랑 2, 4 올 때가 달라요. 0 올 때랑 2하고 4가 올 때가 달라요. 자, 왜죠? 생각해보세요. 2하고 4 올 때 합시다. 2가 왔다고 쳐요. 하나, 둘, 셋, 넷이네. 여기 뭐예요? 여전히 제한 조건이 있죠. 여기 뭐가 보다요? 0이 못 온다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에 0이 못 오니까 0 빼고 몇 개가 와요? 3개가 와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이제 뒤에 0이 올 수 있으니까 3개가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0을 앞에서 써줬죠. 여기 몇 개 와요? 4개? 3개? 그냥 오면 되죠. 왜냐면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뭐가 돼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 뭐 하면 돼요? 개수로 그냥 세면 돼요.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2가 못 오는데 2를 써줬으니까 2를 앞에 사용했으니까 여긴 뭐야?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상황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전히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줄 건지 신중하게 찬찬히 그게 아니라 제한 조건이 해소가 됐으니까 내가 자유로워진 상황이에요. 봐봐요. 똑같아요. 3, 4가 이 뒤에 못 오죠. 그쵸? 3, 4는 못 오고 4, 3은 되고 막 이렇게 따져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3, 4를 앞에 썼죠? 그럼 뒤에는 뭐가 돼요? 자유로운 상황이 돼요. 1, 2, 1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4, 3이 이제 썼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돼요? 3, 4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서 또 뭐가 돼요? 자유로운 상황이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이제 자유로운 상황이에요.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로 끝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매 자리마다 제약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가 여기 올 때랑 얘가 여기 안 올 때랑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수용도로 빨리 필요한 부분만 빨리 세준다. 이게 얘의 해법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이요. 자, 225도 똑같으니까 요거 한 개는 오게 되고요. 야, 이런 거야. 한 개 아무거나 오면 되지.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니까 얘들아. 자, 그럼 뭐야? FI가 I니까 뭐야? 1을 넣으면 1로 가고 2를 넣으면 2로 가고 3을 넣으면 3로 가고 그치? 니네 또 함수 안 해갖고 지금 미치겠네. 그치? 아무거나 뭐야? 하나로 간 다음에 2, 3, 4, 5가 2, 3, 4, 5로 뭐 해야 돼? 이제 가면 안 돼. 서로 다른 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 나올려나? F1이 1이야. 이런 건 있잖아. 그치? F2가 2야. 그러니까 자기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게 몇 개야? 한 개 있다는 거지. 그럼 아무거나 한 개를 해. 왜냐면 1이 가나 2가 가나 3이 가나 4가 가나 5가 가나 어때? 다 동등한 상황이잖아. 몇 가지? 5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하나 만들어 놓고 5가지 세신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는 걸로 자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뭐야? 자기 것이 아닌 순열, 교란 순열이기 때문에 나머지 2, 3, 4, 5로 교란 순열 걸면 몇 가지? 9가지요. 왜요? 아까 했잖아. 2, 3, 4, 5가 2, 3, 4, 5에 모든 다 배치하시면 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해석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26번이요. 360 너무 큰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조그만 숫자로 바꿔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원리가 쟤한테 쓰일 거 아닙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맞습니까? 이걸 그냥 세시면 어떻게 돼? 12는 1하고 12, 2하고 6, 3하고 4, 선생님 6개요. 360 먼저 할 거야. 그렇지 않냐? 이해돼? 이해하시겠어? 좋아, 좋아. 자, 12는 2의 제곱과 3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게 아니라 12는 1하고 12.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수는 어떻게 나온다? 쌍으로 나와요. 너랑 너랑 곱해서 너랑 너랑 곱해서가 이게 다 약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빼어 쌍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2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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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2를 만들 수 있는 건 2의 0승하고 2의 1승하고 2의 2승으로 만들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0승, 3의 1승. 자,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로 그치? 고를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얘와 얘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수라는 게 얘네들을 구성하는 걸로 다시 만드는 거 아닌가? 맞잖아. 갑자기 여기서 7을 약수로 꺼낼 수는 없잖아. 뭔지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구성하는 건 다시 따지고 보면 이거죠. 얘네들을 구성하는 건 이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와 3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2와 3으로 얘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얘 약수조차도 얼마 만들어요? 2와 3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와 얘로 만드는데 여기서 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여기서 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게 약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의 영승과 3의 영승을 골랐어요. 걔를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쵸? 그럼 2의 영승하고 3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3의 1승을? 얘가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2의 1승하고 3의 영승을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그게 2가 되고요. 2의 3승하고 2의 1승하고 3의 1승을 곱하시면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죠. 그쵸? 자, 2의 2승하고 3의 0승은요 4가 되고요. 2의 2승하고 3의 2승을 곱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어떻게 보통 배우죠?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시라고 그래요. 왜죠? 얼마부터 세야 돼서? 0부터 세야 돼서 그래요. 0, 1, 2 몇 개? 3가지예요. 얘는 0, 1 몇 가지? 2가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랑 그러니까 2의 2승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3의 1승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니 맞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약수들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3가지, 이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너도 고르고 너도 고르는 6가지가 답이었어 라고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360은요. 자, 소인수분해도 여러분 저랑 소인수분해가 처음인가? 자, 바보같이 이러고 있지 말자고 했다. 그치?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거야. 이거 생각해보면 나는 옛날에도 이거 하면서 좀 내가 되게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어.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돼? 360은 36하고 10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끝내실 수 있어요. 자, 36에 2가 몇 개 들었어요? 66에 36 아니야? 2 몇 개 들었니? 하나, 둘, 3개 들었어요.
3은요? 하나, 둘, 없죠? 5는요? 너 하나 들었네. 다 했네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빨리 한 것 뿐이고 뭐라고 하시면 돼? 6. 그러니까 뭐냐면 밑으로 쓰지 말고 그냥 아는 걸로 써. 됐어. 이제 다 했어. 이러면 보이지? 이 몇 개 있니? 하나, 둘, 세 개 있죠. 3은요? 하나, 두 개 있고요. 5는 한 개 있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래야 빠르다고. 알겠습니까? 실전적으로 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 그냥 2개수 세고 3개수 세고 5개수 세고 7개수 세고 대충 이러면 되잖아. 그치? 아, 물론 13이 들었으면 13이 든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냥 내가 아는 숫자 2개로 빨리 분류하시고 걔를 뭐 하시면 돼? 아는 숫자로 빨리 분류하셔서 2개수 3개수 보일 때까지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야. 내 말 알겠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얘는 몇 승부터 몇 승까지야? 이게 0승, 1승, 2승, 3승 몇 가지? 4가지. 얘는 0승, 1승, 2승 몇 가지? 3가지. 0승, 1승 몇 가지? 2가지에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데 그럼 총합은 어떻게 구하겠냐고. 자, 문제는 선생님 총합은요.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0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계산 자체가 뭐 한 거야? 이 계산 자체가?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D 더하기 2 하면 항이 몇 개가 나오니? 6개가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이거 정도는 보이지 않아, 이제? 그치? 그럼 됐네. 그럼 됐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거를 어떻게 쓰시면 돼? 새로 쓰시면 돼. 2의 0승, 3의 0승하고 매칭하죠? 3의 1승 이렇게 매칭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해돼요? 2의 1승, 2의 2승이네? 이렇게 해서, 그치?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얘를 다 더하는 방법이 있네? 멋지게? 어떻게 하면 돼? 됐네. 이러면 뭐야? 이거 더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네가 계산이 돼 안 돼? 이제 되네. 1 더하기 2 더하기 얼마야? 4네. 7이고. 1 더하기 4야 얼마야? 4. 답 얼마야? 28이네. 이 계산이 뭐란 거야? 2의 0승 3의 0승 더하기 2의 0승 3의 1승 더하기 2의 1승 3의 0승 더하기 이거 한 거라. 이해돼? 우리가 전개한 건 얘가 문자였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똑같네. 뭐야? 개수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다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에다가 5의 0승, 5의 1승이고 이렇게 해서 뭐야? 한 개수를 세면 4개 곱하기 3개 곱하기 2개에서 뭐야? 24개가 한 전체 약수의 개수인 거고 그치? 약수의 총합은 뭐 하면 돼?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얼마야? 너 15가 되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9 얼마야? 13이 되고요. 1 더하기 5 얼마야? 6이 되므로 그럼 이게 약수 총합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냥 내가 만약에 창의력 수학에 익숙하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창의력 수학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외우세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되게 단골인데요. 난 이게 왜 나오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으니까 생각해서 풀어보라고 하면 못 푸실 수 있으므로 알겠죠? 자, 거기에 정리해서 써놨으니까 얘들아 한번 읽어보고 하면 돼. 자, 100원 2개, 50원 2개가 있을 때 200원을 내는 방법과 금액이다 라고 했어. 자, 다시 얘들아 100원이 2개 있고 50원이 야 이제는 50원짜리 본지 너무 오래됐다 그렇지 않냐? 50원 2개가 있어. 이랬을 때 200원을 낸대. 자, 200원을 내는 방법과 금액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자, 200원을 내는 방법과 금액은 뭐야? 자, 방법과 금액의 차이부터 하자. 자, 방법을 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100원짜리 뭐 하면 돼? 2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낼 수 있어? 100원짜리야 50원짜리 낼 수 있네. 이건 2개가 어때?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 내는 방법이. 그치? 근데 금액은 어때? 얘네 둘 사이에 뭐야? 차이가 없네. 그치? 둘 다 200원이잖아. 내 말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어렵니? 아, 다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써놨나? 뭐야? 결국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 방법은 내거나 안 내거나고요. 금액은 뭐냐면 최소 단위로 모두 환전된 경우를 가정한다는 거야. 자, 내가 이걸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 100원짜리가 2개 있어요. 자,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요. 있습니까?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고 대충 외운 다음에 모르겠으면 그냥 버려.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틀에 박혀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되게 쉬운 문제라서 그냥 외워서 해도 알겠습니까? 자, 설명을 해드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돈과 얼마를 내는지와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내는지 상관없어. 그러면 뭐야? 100원짜리를 2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게 돼. 그치? 그럼 뭐야? 개수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너도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그치? 너는 뭐야?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 그치? 4개 내거나. 그치? 됐습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5 한 다음에 이거 빼기 1만 해주시면 되겠지. 왜 빼기 1이지? 아예 안 내는 거는 안 되잖아. 그치? 내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있어. 내가 이걸 내고 안 내고 내고 안 내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는 아까도 저기 예시 문제로도 보여드렸지만 내는 방법이라는 건 무슨 동전을 몇 개를 낼 거냐 요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안 내고 2개 내고 안 내고 2개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칭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50원짜리와 10원짜리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죠? 왜 안 생겨요? 10원짜리는 얘로 내고 20원짜리 얘로 내고 30원짜리 얘로 내고 40원짜리 얘로 내죠? 얘가 50원 낼 수 있어요? 안 돼요. 환전이 안 되면 서로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중첩이 안 된다는 걸 뜻해. 아까 말했던 거. 자, 100원하고 100원하고 50원하고 50원이 있어. 이러면 문제가 생겨. 방법은 문제가 없지. 아까도 말했잖아. 이거 내든가 이거 내든가 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200원을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낼 수 있어?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네. 이유는 뭐죠? 얘로 뭘 환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환전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또 저는 유식학 맞는지 모르는데 이게 화폐의 무한분할성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아니야, 이 바보들아. 팩트체크가 안 되잖아. 너희들 너무 무식하니까 팩트체크가 안 돼서 미안해. 자, 어쨌든 어리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문제가 안 생겨. 뭐가 문제가 생기니? 이게 문제가 생기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낼 때와 나 100원을 이렇게 낼 때와 이거 섞어낼 때가 다르잖아. 알겠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얘를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50원짜리로 바꿔. 왜 그러냐면 다시 왜? 봐봐. 요것만 가지고 50원 만들 수 있고 100원 만들 수 있고 150원 만들 수 있고 200원 만들 수 있고 200원 이렇게 만들게 돼 이렇게 만들잖아. 250원도 만들 수 있고 나는 뭐도 만들 수 있어? 300원도 만들 수 있네. 이해돼? 즉 이 동전 가지고 50원부터 300원까지 다 만들 수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금액으로만 따지면 50원이 몇 개 있을 때와 똑같은 거야? 6개 있다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중복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만드시려면 이걸로 낼지 이걸로 낼지는 중복이잖아. 중복을 생각 안 하고 만들려면 뭐 하면 돼? 최소 단위 화폐로 다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돼? 50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50원을 뭐야? 내는 바꿨어. 이렇게 되면 50원을 뭐야? 0개부터 6개까지 낼 수 있고. 맞습니까? 10원을 몇 개부터 0개부터 4개까지 낼 수 있네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몇 가지? 7 곱하기 5 빼기 1이 되겠죠. 왜 빼기 1이죠? 빵개 내는 건 안 해야 되잖아. 뭔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내고 안 내고를 하는데 금액을 모두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환전이 가능하면 뭐야? 최소 단위 화폐로 싹 다 환전해 놓고 내고 안 내고로 그냥 문제를 간편하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몰라. 힘들어. 미안해. 약수. 쉬었다 할게요. 너무 힘드시니까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사실은 확통을 배우면 이걸 딴 걸로 풀어요. 딴 걸로 푸는데 여러분들 확통 배우기 전이어서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몰라도 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조합 배우시고 나면 제가 요거를 좀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요것도 그렇게 푸는 원리가 되게 어렵지 않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까지 가는 거리를 세요. 요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이거 옛날 초등 창의력 수학 같은 거 무슨 하시면은 이거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각 바깥을 다 칠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일로 오는 경우는 뭐야?
일로 들어오거나 일로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단거리. 최단거리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내려가면 뭐야?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일로 이 방향으로 가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오는 건 뭐야? 이 길로 오거나 이 길로 오거나죠. 그럼 몇 가지가 돼요? 1 더하기 1 해갖고 두 가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두 가지가 되면 그럼 여기로 오는 건 몇 가지가 돼요? 여기서 오거나니까 1 더하기 얼마? 2가 돼서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바깥에 1 써놓고요. 1, 2가 되고요. 2, 1, 3이 되고 2, 1, 3이 되고 3, 3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원리가 뭐야? 이 길로 오는 길은 이 길로 오거나 이 길로 오거나. 알겠습니까? 두 가지라는 거고 그렇게 센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부터 해놓죠 보통. 왜죠? 바깥으로 가는 길은 다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니까. 너도 한 가지고 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더해서 너 두 가지고 두 개 더해서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세 가지고 세 가지 6가지가 되고요. 1, 3, 4 뭐 하실 수 있죠. 5, 6이 되는 거죠. 계속 더하고 있는 겁니다. 6, 4, 10이 되고요. 5, 10, 15가 되고 6, 15, 2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길로 오거나 이 길로 오거나죠.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도 똑같죠. 당연히 여기도 몇 가지가 돼? 여기가 6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6가지겠죠. 그대로겠죠. 그렇죠? 너도 6가지, 너도 6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6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 가지로 이렇게 왔어. 그래서 한 가지니까 뭐야? 계속 그대로 6가지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쵸? 한 길밖에 없으니까. 너는 16, 22 하시면 이제 몇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제 귀찮음으로 난 생략. 알겠습니까? 다 그림 그려놨으니까. 혹시나 길 찾기라고 이게 최단 경로 문제가 나오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M 명지고에서 옛날에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서 하시는 게 좋긴 하겠다. 나온 김에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순열이에요.